반갑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오늘 딱 이제 느껴지는 포인트만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초반에 1시간 흘렀죠.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사실 이게, 갑작스러운 이슈기는 한데,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있어 왔죠. 사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자, 거기 어딘가 펜타곤의 피자 배달.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주말에 자꾸 피자 배달이 늘어난다. 이거 지표로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표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또 피자 배달이 엄청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베네수엘라처럼 빠르게 끝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는 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베네수엘라 건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고, 또 이제 이란 이제 중동 지역 이슈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호르즈무 맞나요, 이거? 호르즈무예요. 이게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난다. 호르즈무 맞죠? 해협 얘기가 계속 나와.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항상 나오고,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류 관련돼서. 어쨌든 간에, 이게 정해놓은 건 아닌 갑작스러운 이슈이기는 하나, 완전 돌발적인 이슈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교롭게 하루 휴장이었고, 그때 이제 일본, 대만, 중국, 그리고 이제 미국까지 이제 증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제한적인 이슈라고 봐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 이란과의 문제는 제한적인 이슈라고 봐줘야 되고, 그래서 오늘 초반에 올라가는 부류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전쟁 관련주, 하나는 전쟁과 관련은 없지만 반등 시도하는 섹터. 우리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전쟁 관련주를 지금 보는 건 아니고 요거를 보셔야 돼요. 전쟁과 관련이 없는데 반등 시도하는 애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오늘은 그거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거 하는 날인 거고, 자, 지금 코스닥이 양전까지도 했네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수급이 거래소는 여전히 안 좋은데 코스닥은 아침부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어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고, 계속 사고 있었고, 지금 양전까지 됐네요. 물론 하락하는 종목이 많기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지수 자체는 양전까지 돌렸어요. 코스닥을. 이 말은 뭐냐면 코스닥 지수를 땡기려는 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오늘 오전에 가장 눈에 띄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제일 눈에 띄어요.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통신 이런 쪽이 저는 조금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반등폭도 꽤 커지고 있습니다. 반등폭도 커지고 있고. 야, 하나마이크론 신고가 가겠는데? 이건 지금 이제 신고가 거의 직전까지도 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코스닥 사야 돼요. 코스닥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하루 이틀 뭐 거래소가 더 강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여기에 대한 움직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계속 좀 약했는데, 그래도 코스닥을 보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오늘 그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1시간밖에 흐르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그쵸? 직관의 수급.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에 가장 주목이 됐던 건, 네임보드 돌렸네. 리노공업이었어요, 사실. 리노공업. 왜냐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IT는 몇 개 없거든요. 자, 리노공업이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있고, 원익 IPS 있어요. 그리고 지금 ISC도 이제 들어왔는데, 얘네들, 지금 오늘 다 세요. 전부 셉니다. 얘네들이 전부 세요. 그 말은, 이거는 뭐 반도체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지금 네임보드 올라오잖아요. 코스닥을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돌발적인 이슈로 코스닥이 빠지는 건 기회입니다. 개별 종목은 좀 다른 얘기기는 한데, 예를 들면, 코스닥 ETF 한번 볼까요? 번호가 몇 번이야? 몇 번입니까? 아이씨. 코스닥. 777 막 이런 거 올 텐데. 왜 느려, 이렇게? 유한타가 이게 안 좋아. 로봇이야? 코스닥 한번 봅시다. 좀 보자고.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이거다, 이거. 이것도 아닌데. 이거 몇 번이야? 277. 모르겠다. 여튼, 코스닥이 좋습니다. 코스닥이 좋아요. 코스닥 레버리지. 네, 번호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코스닥이 과대평가되어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싸냐? 예, 비쌉니다. 과대평가냐? 예, 과대평가 맞습니다. 예, 과대평가. 그럼 빠지는 거냐? 아니요. 모릅니다. 예. 몰라요, 코스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질문이 비싸기는 하지만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게 자로 잰듯이 실적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나 유동성 시장에서는요. 더더욱. 이 오류가 되게 큰 거예요. 시장이 실적 따라 딱딱딱딱 움직이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할 게 없어요. 전문가란 직업도 없어져야지. 그냥 수학자들이 매매를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고, 언젠가는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믿는 여러 이슈들 중에 가장 믿는 건 실적이 되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금은 코스닥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요. 코스닥까지 다 땡겨 놓고 나야 그때서야 이제 거품을 논할 수가 있고 버블을 논할 수가 있고 하락을 논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갈 길이 꽤 남아 있어요. 지금은. 여튼 233740 그쵸. 233740 그쵸. 이거 오늘 아침에 빠졌겠어. 지금 플러스잖아요. 아침에 5%까지도 빠졌었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이슈는요, 이런 거 살 수 있는 기회예요.
특히 이제 굴리는 자금이 크신 분들은 ETF 꼭 하셔야죠. 이건 거래량도 많고 어쨌든 그 BM, 즉 코스닥 지수라는 BM을 가지고 벤치마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거는 꼭 하시긴 해야죠. 자,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종목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반도체가 제일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전에 보니까 이쪽도 좀 세더라고요. 여기 통신 쪽, 통신 장비 쪽도 되게 셌어요. 아침부터. 전쟁 관련주? 전쟁 관련주는 그냥 전쟁 관련주로 센 거고, 거기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할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난 금요일이었나? 지난 금요일 날 눈에 떴던 대표적인 또 섹터 중에 하나가 ESS 쪽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쟁 이슈 때문에 아침부터 빠졌죠. 사실 그럴 때가 또 기회죠. 그럴 때가 또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마이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다.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거를 선호하지 않는다니까요. 올라갈 때 사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서 먹겠느냐에 대해서는 예, 먹습니다. 이거 4만원 무조건 넘죠. 신고가는 무조건 가죠. 이런 거는. 그냥 내비두면 돼요. 내비두면 알아서 신고가 가 있을 겁니다. 안전방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좀 쌀 때 샀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죠. 분명히 쌀 때도 있었는데 어차피 올라올 텐데 뭐. 자, 그렇고 전 토모는 요즘 주가를 잘 안 봐요. 제가 그러니까 주가 가격을 잘 안 본다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올라갈 게 너무 뻔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마이크론도 약간 그런 부류 중에 하나고, 토모큐브도 저한테는 약간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이미 얘 보시면 지금 신고가 레벨 간 다음에 일주일 내내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걸 왜 걱정을 하는지는 저는 좀 이해를 못하죠. 어차피 뭐 계속 갈 텐데. 그래서 오히려 막 이런 굴곡이 있을 때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여기 빨간 박스 그려놨네. 저는 이때 1차 매수를 했고 이때 2차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차 매수한 거는 사실 익절을 했어요. 정고점 트라이 할 때. 처음에 매수한 건 내비 두라고 했어요. 별로 생각도 없어요. 뭐 수익이 많이 나서 판다도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더 올라갈 텐데, 신고가 갈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막말로 저게 뭐 8만원을 가든 9만원을 가든 10만원을 가든 다 납득이 되는데요. 내비둬야죠. 그러면 바이오 한번 볼까요? 네, 바이오 한번 봅시다. 아씨, 오름 또 올랐네. 얘가 아침에 마이너스였구나. 오름은 제가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이거 너무 좋은 자리를 줬어요. 이미 여기가 매수 자리인데, 여기가 매수 자리인데 제가 이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올라가 버려서. 좋아요. 이런 거 신고가 가겠죠. 당연히 갈 겁니다. 이런 거 신고가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예, 이건 뭐 당연히 신고가 가죠. 근데 저런 종목은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가 변동성에 안 휘둘리려면 최대한 싸게 사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쳐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후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짜증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밑에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덜 하게 되죠. 내가 매수하고 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여튼 저런 거 뭐 알아서, 티슈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거 신고가죠. 이미 신고가 아닌가? 거의 신고가죠. 알아서 할 거예요. 오늘 에임드도 좋더라고요. 예. 헥토도 오늘 좋은데, 이번 주에 그 스테이블 코인은 또 일정이 있어요. 법제와 관련 또 일정이 있습니다. 헥토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예, 제가 문자를 드리긴 했을 텐데, 두산 퓨어셀 전부 익절하세요. 예, 들고 계신 분들. 뭐, 나빠서는 아니고, 예, 저번에 여기서 제가 절반 익절을 하라고 했었을 텐데, 이때. 내려왔죠? 이 자리는 사실 좋은 자리예요. 익절은 이런 데서 해야죠. 그쵸? 여긴 매도 자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오히려 신규 매수가 유효했던 자리였죠. 지금 이제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문자는 드렸던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두산 퓨어셀을 좋게 봤던 이유는 뭐죠? 블룸에너지 때문이었죠. 참고로 블룸에너지는 뭐 이란 전쟁 리스크에도 예, 강한 편입니다. 여전히 강한 편입니다.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네. 13포인트까지 올랐네. 근데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리노공업 땡기고 이럴 때 좀 눈치는 채지는 겁니다. 저런 게. 지금 거래소는 못 올라오잖아요. 코스닥만 올라오죠. 그쵸? 외국인이 코스닥만 사고 있고요. 코스닥만 올라와요. 애초에 전쟁 리스크라는 건 되게 제한적이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도 점점 이제 위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애초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시장이 어떤 리스크로 삼을 만한 잠재적인 리스크가 그냥 이미 이제 터져가지고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확실히 외국인들이 코스닥만 사는 게 눈에 보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도체가 좋긴 한데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반도체가 땡기는 게 보였어요 이미. 그러면 뭐 지수는 크게 걱정할 건 없죠. 자, 저는 이제 오늘 같은 날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시장을 보려고 해요. 원래 성향이 오늘 같은 날은 최대한 보고 어떤 신규 매수는 오후,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관리도 오전에는 일단 좀 지켜보자 주의거든요. 뭐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세게 튀는 것들 있으면 이익 실현도 좀 하고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데, 그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네, 그 생각까지는 변함은 없고. 코프로 머치도 양전이네. 그 토요일에 강연회를 했다고 하는데, 스마트레이더? 네, 지금 뭐야, 왜 이게 딱 열리네? 7,500원. 얘도 오히려 저점 부근에서 반등 나왔네. 그냥 7,000원 안 깨지면 되거든요. 7,000원만 안 깨지면 되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반등 나왔네요. 지금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강연회를 안 갔죠. 못 갔죠. 초청받지 못해서. 저는 강연회를 초청받지 못해서 못 갔고, 참고로 강연회 제안은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있었는데 제가 안 한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두 번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토요일날 오전에 이제 그 이경락 대표가 다니는 교회에 갔었어요. 거기 무슨 남전도회 모임에 제 처제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송이라고 해야 되나? 특송 이렇게 부르고, 저는 이제 운전기사로 갔어요. 운전기사로 갔는데 저 이제 가고 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박우신 대표 왔다고 막 그랬대요. 그 교회 거기 할아버지들 막 있고 한데 그분들이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뭐 병원 원장님이 그랬대요. 무슨 암센터 원장이라고 하던데, 박우신 대표 다 실물을 봤다고. 이경락 집사님 때문에 앞으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볼 것 같다고 막 그랬대요.
나 그게 왜 이렇게 웃긴지.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인사를 안 하고 그러지? 뒤에서. 그날 저한테는 아무도 인사를 안 했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강연회를 갔을 거예요, 그 형은. 저랑 모밀 먹고, 여의도에 또 냉모밀 잘하는 데 있거든요. 나 순복음 안 다녀요. 침례교회다, 침례교회. 거기 교회 옆에 냉모밀 잘하는 데가 있어요. 청수라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맛집이니까.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갔는데, 사실 어제 잠깐 또 만났거든요. 연휴 기간 내내 전화 오길래 이제 어제 잠깐 만났는데, 어떤 분이 선물을 줬대요.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주면서 그랬대요. 이거 박우신 대표랑 술 먹기 전에 같이 먹으라고. 꼭 같이 먹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뭐 밀크시슬 같은 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유, 뭐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럼 주든가. 뭐 주지도 않고. 예, 여튼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3빌리언도 돌렸구나. 돌릴 건 다 돌렸네.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예, 서운한 건 아니고. 별의별 얘기 다 했어요, 어제. 별의별 얘기 다 했죠. 어제 악플러들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예전에 이 대표가 진짜로 이제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악플러 고소를 준비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옆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때 막 그런 거 준비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결론은 마지막 액션을 못했죠. 마지막 엔터키를 못 눌렀어요. 엄청 고민하다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어제. 자, 고상 많이 올렸네. 20포인트나 올렸네. 고상 많이 올렸네요. 나도 우리 종목들이나 좀 보자. 혹시 이번 주말에 전쟁 때문에 혹시 걱정하셨나요? 걱정하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이번 주말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혹시 설마 전쟁 때문에 걱정하셨습니까? 시장은 생각보다 어느 정도 프라이싱이 되어 있는 악재는 둔감해요. 아, 의외로 좀 있네. 왜요? 왜? 아, 대체 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아침에 시가는 안 좋겠죠. 시가는 안 좋을 거고. 근데 이것 때문에 어차피 올라올 거면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지 않나? 네. 심지어 오늘 코스닥이 지금 반등을 하는데 반등을 못해도 저는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반등은 하든 안 하든 이것보다도 어차피 지수는 올라와요. 지금 거래소는 못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거래소 레벨이 너무 높아서예요. 딴 게 아니라 코스닥만 올라와요. 그리고 아직은 빠지는 종목이 많아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600개 1000개면은 뭐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일반적인 시장이고 걱정할 건덕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과열이라서 이참에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과열이긴 한데 지난주에 정말 역대급 수급이었잖아요. 외국인이 이거는 외국인이 이렇게 때리는데 안 빠지는 것 자체가 저는 거의 처음 봐요.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지 않아요? 아니 외국인이 이게 얼마를 때린 거야. 이게 조예요, 조. 7조, 2조, 1조 이렇거든요. 아니 일주일 동안 10조가 넘게 외국인들이 쏟아붓는데 안 빠져. 더 올라가.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거의 우리가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인 건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의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마무시해요. 우리 시장에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계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 이스라엘이 4.6 올라갔어요. 근데 저것도 문제인 게 이스라엘 증시를 대체 왜 봐요? 아니, 나 그 주말에 보니까 평소 이스라엘 증시 봅니까? 이스라엘 증시를 대체 왜 보는 거야? 이스라엘 증시도 보고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도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증시를 대체 왜 보는 건데요? 이거 왜 봐요? 걱정돼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이런 거 보는 거 자체가? 그거 아닌가? 그 예전에 우리가 매번 CPI 체크하고, PPI 체크하고, 온갖 지표들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죠. 이때 왜 이런 거 체크했어요? 걱정되니까요. 걱정되니까. 애초에 이번 주말에도 이스라엘 증시 보고 사우디아라비아 증시 평소에 보나요? 안 보잖아요. 평소엔 안 보잖아요. 솔직히. 그럼 왜 봤어? 걱정되니까. 전쟁 리스크가 어떻게 프라이싱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니까잖아요. 그쵸? 코스피는요, 자, 이제 코스닥이 가야 된다니까요. 코스닥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1200인데, 제가 상반기 1500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 갈 길이 멀다고요, 코스닥은. 거래소는 솔직히, 조금 오바스럽기는 해요, 분명히. 그리고 이 오바스러움의 상당 부분은 전자닉스 현대차가 만들어낸 건데, 지금 전자닉스 현대차의 개인 수급은 상당수가 원래 주식 안 하던 자금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주변에서 얘기 듣고. 명절에 누가 명절에 무슨 사촌이 하이닉스로 떼돈 벌었다더라. 삼성전자로 떼돈 벌었다더라. 그 주말에 제 동생 돌잔치 있었거든요. 애기. 거기 갔더니 이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모들이 오랜만에 봤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그걸 가만히 두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가만히 있었으면, 나 그거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나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해요, 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지. 지금.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겠죠. 레인보우는 100만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징하는 바가 되게 커요. 이게 왜 상징하는 바가 크냐면 밸류에이션이요? 아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코스닥이 비싸다고요? 예, 비싸죠. 비싸긴 해요. 비싸다 싸다는 뭐예요? 실적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거 비싸요, 싸요? 이거 진짜 비싸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주식 아닌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왜 계속 오를까요? 예? 레인보우는 진짜 비싸요. 코스닥? 레인보우에 비하면 엄청 싸고요. 레인보우는 진짜 비싼 주식 맞아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이 시총이 얼마야, 저게? 저거 10조 넘지 않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8조잖아요, 18조. 18조.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응? 적자 회사예요. 그럼 매출이라도 크냐? 매출이 300억인데, 매출이 300억인데, 시가총액이 18조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은 이런 시장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적자는 그렇다 치고, 매출이 300억밖에 안 돼요. 1조도 아니에요, 1조도. 매출 1조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8조 가도 비싸다고 해요, 원래. 근데 매출이 1조는 커녕 뭐 1000억도 안 돼요. 300억이 300억. 즉, 코스닥이 비싸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종목이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이 비싸고 싸고가 어딨어. 시가총액 메디아 저게 지금 3, 4위 그 정도 되죠?
5위잖아, 5위. 이거 뭐 실적 중요하지만, 그리고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비싼 것도 맞지만, 거래소도 솔직히 삼전 닉스 때문에 싼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냥 갑니다, 이런 거.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이때 얘기했잖아요. 10월 달에 신고가 갈 거라고. 그 당시만 해도요, 근데, 동의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냥 그런갑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30만원 할 때 이거 신고가 갈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는 40만원대만 넘어가도 신고가였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었다고요. 지금 이제 완전 흐름을 탔죠. 90만원, 이제 100만원. 코앞인데. 자, 거래소도 어어하다가 6천 넘은 것처럼 코스닥도 어어하다가 2천, 3천 갈 것 같네요. 하면서 왜 우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우십니까, 대체? 좋은 거 아닌가? 웃으셔야지. 2003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1500은 갈 겁니다. 우리 일단 가까이 있는 목표치부터 채우자고요. 가까이 있는 목표치부터 채웁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지금 코스닥 20포인트가 올랐어. 근데 지금 힌트 주문이 안 돼요. 나 진짜 이것도 골 때리네. 힌트가 주문이 안 돼. 수익률 대회 하잖아요. 이제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아우, 씨. 이제 들어가면 어떡해. 아까 샀어야 되는데. 이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요. 바이오예요, 바이오. 여기서 바이오가 힘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닥 지수의 랠리를 이끌 섹터는 하나만 꼽으라면 바이오입니다. 무조건 바이오. 무조건 바이오가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이미 신고가네. 티슈진 신고가잖아요. 삼천당, 티슈진, ABL은 쉬고 있고, 에코프로, 알테오진 쉬고 있고, 에임드 바이오 오늘 좋고, 메지온도 지금 자리 좋네. 메지온 자리 좋은데요? 내용은 잘 몰라요. 체크를 안 해서. 위치가 좋네. 티슈진, 티슈진 여기 위치랑 메지온 지금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리가캠 오늘 오르는데. 차트가 좀 난해하긴 한데, 그것도 뭐 좋죠. 저 커피 한 잔만 좀 따라올게요. 잠시만요. 커피 한 잔만 타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타왔어요. 예. 타왔습니다. 커피 타왔습니다. 큐리오시스 에코프로. 올릭스는 아침부터 세던데. 전반적으로 한번 종목들 쭉 훑어볼게요. 예. 유로메카, 레인보우 고형, 퍼스텍. 율로보 이것도 차트 이쁘던데. 잠깐만. 그렇죠.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얘도. 펄어비스, 토모큐브, 로킷. 3빌리언 올라왔네. 3빌리언 같은 거는 매수 타점인데 사실. 토모큐브 못 사신 분들은 이런 거 사세요. 응? 토모큐브 못 사신 분들 이런 거 사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의료기기 또 한번 얘기할게요. 의료기기는 아마 지금 방송에서 저만큼 많이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없을 텐데, 토모큐브 들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보시고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후속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뭐가 좋냐면 3빌리언하고 로키텔스가 좋아요. 근데 로킷 많이 올랐구나. 지금 당장은 얘네가 좋아요. 그리고 계속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프로티나랑 유로핏. 일단 지금 당장은 3빌리언 로키텔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를 돌리는 그 타이밍이 조금씩 다른 거일 뿐인 건데, 자, 3빌리언은 돌렸어요, 이미. 이거는 저점 나온 거라니까요, 여기. 이거 안 빠져요, 여기까지. 그리고 로킷도요. 네, 완전 다 돌파했잖아요.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 지나보면 저점일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기억하시면 1번. 여기 지나보면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다, 여기는. 인제는 여기 저점 인정되죠? 사실 이때만 해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인제는 인정이 될 거예요. 주가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아, 여기에 저점이었구나. 지나고 봤더니 여기가 저점이었네. 2월 초에요, 이게. 응? 이 자리라고요. 지금 이 자리 저점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3빌리언도 딱 그 자리라니까요. 여기 저점이라니까요. 지금 정도에서 아직 인정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주가가 또 로키처럼 이만큼 올라가야 인정하실 겁니까? 이거 저점이라니까요. 이게 돌리는 종목이 하나둘씩 나와요. 프로티나는 조금 애매하죠. 아직은. 근데 얘도 저점 나온 것 같은데 이미? 얘도 초입이에요. 얘는 저점이 최근에 나왔는데 전 프로티나도 저점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조정 한 2달 줬고 가격 조정 좀 있었는데 이게 뭐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의료 AI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런 것들을 사셔야 돼요. 응? 뭐 저야 그냥 토모 들고 내비두고 있는데, 응? 수익률이 꽤 될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샀잖아요. 딱 한 달 됐죠. 한 달. 45,000원인가에 샀거든요. 7. 자, 현재 수익률이 아마 48.2% 이럴 거라고요. 50%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다? 아직 배가 고픈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아직은 배가 고픕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10만원 가기 전에 한 9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그럼 딱 45,000원 산 게 딱 2배가 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걱정할 단계가 아니죠. 신규 매수하기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뭘 사라? 3빌리언하고 로키텔스를 보라니까요. 프로티나나 이런 거 보세요. 아셨죠? 아시겠으면 3번. 3빌리언, 로키텔스, 프로티나 이런 거 보세요. 이제 신규 하실 분들은. 토모큐브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고가니까. 근데 쉽게 팔지 마십시오. 그냥 내비두세요. 코인테크도 좋은데 맞아요. 양전은 했네.
양전은 했네. 이 자리네. 얘는 오늘이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조금 더 그 몸통이 길었으면 좋긴 하겠네요. 이게 하단부잖아요. 추세 하단부인데 오늘 어쨌든 아침에 전쟁 이슈로 개파락이 있었고 그걸 이제 극복을 하고 올라오고 있죠. 저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런 건. 근데 약간 그거가 있다고 봐요. 지금 로봇주가 2월달 내내 쉬었어요. 로봇 섹터가 2월달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저점 메리트가 있다고 보거든요. 레인보우가 가는 건 뭐 다른 문제예요. 얘는 코스닥이 가는 논리로 가는 게 더 커요. 얘 말고 일반적인 로봇 섹터는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이미 나왔다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 자동차 부품하고 스마트폰 부품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왜? 얘네가 전부 로봇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는 그 내러티브였단 말이에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까 문자 보낸 게 로봇 생산 라인으로. 근데 얘네가 지금 전부 로봇 조정받으면서 2월 내내 조정이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는 지금 저점 메리트가 있는 섹터들이에요. 대부분이 이쪽이. 이쪽이 대부분 괜찮아요. 주가라는 건 좋은 내러티브나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못 갔을 때 사야 좋은 수익이 나오겠죠. 내비두세요. 저런 거. ESS도 좋죠. ESS도 좋죠. ESS가 금요일에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늘 좀 쉬는 것 같은데 저런 게 누군가에겐 기회입니다. 예, 저런 게 누군가에겐 기회예요.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 내용도 좋지만 얘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거 페로브스카이트 이슈도 있어요. 얘는 그래서 많이 간 것도 있어요. 기본 내용도 좋지만. 자, 이제 한번 쭉쭉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방산이야 뭐 오늘 그냥 올라가는 날인 거고. 에코프로 머티가 돌렸다. 에코프로 머티가 돌렸네. 자, 봅시다. 대부분 다 돌렸네. 대부분 종목들이 다 돌렸네요. 두산퓨얼셀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 두산퓨얼셀 익절하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두산퓨얼셀은 제가 매매를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익절 많이 하셨죠. 이런 거야 뭐 대중적인 주식이고,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것도 이미 왜 두산퓨얼셀을 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미 다 드렸고, 2월 24일날 샀구나. 2월 24일날 샀습니다. 네. 북미 데이터 센터형 물량 수주를 통한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말은 이런데 솔직히 지금 시장의 컨센은 올해까지도 적자예요. 내년에 흑자 전환 혹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분기 단위 흑자 전환 예상하고 있는 회사죠. 현재 티어그룹인 블룸에너지의 강세에 주목을 한다는 건데,
블룸에너지가 지금 그 온사이트죠. 그러니까는 AI 그 전력이 필요로 하는 그 바로 지근거리에서 이제 그 에너지원을 조달해주는 그걸 우리가 온사이트라고 부르는데, 온사이트 대장주입니다 지금 블룸에너지가. 두산 피올세 저희는 이제 37,000원대 사라고 했던 주식이 여기서 이런 데서 이제 사라고 한 거고요. 주가는 이제 쭉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을 땐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팔 필요는 없다. 올라올 때 파셔야죠. 여기가 1차 저항이에요. 여기가 1차 저항이고, 아마 매매는 이렇게 24일날 저렇게 사서 26일날 아침에 NXT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이때 VI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흠폭의 갭상승이 전망이 되는데 장 초반에 절반 정도 익절하고, 그리고 음봉으로 쭉 미니까 42,000원 정도에서 전량 익절하라고 했지만 이 가격을 안 줬어요. 그리고 오늘 줬죠. 전부 익절하라고 했습니다. 10시 아까 10시 1분에. 뭐 종목이 나빠서는 아니고요. 여기 샀으면 뭐 한 이 정도에서는 익절할 만하죠. 그쵸?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앞으로도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한데, 지금 대표적으로 에너지 쪽에서는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그 수소, 그리고 ESS, 얘네들은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소랑 ESS. 지금 AI로 인한 그 에너지난에서 우리가 SMR에는 다들 많이 주목을 하셨을 거예요. 원전이요, 소형 원전으로.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온사이트라는 개념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거기에서 지금 주목을 받는 게 수소랑 ESS예요. 이쪽 잘 보셔야 돼요. 미국 시장 트렌드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원전만 볼 게 아니라 얘는까지 같이 봐줘야 됩니다. 오히려 수소 ESS가 더 신선해요. 제가 볼 땐. 원전이야 뭐 이미 많이 급등한 종목도 있고 한데. 조선은 뭐 늘상 그렇죠. 사실 이럴 때 오히려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조선인데, 지수 반등하니까 내려오는데요. 근데 이거 아까 많이 올랐었는데 지수 반등하니까 내려와요. 조선은. 그러니까 조선 섹터는 약간 뭐 그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을 메꿔주는 섹터라고 진작부터 얘기 드렸을 텐데요. 주도 섹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죠. 전쟁 관련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뭐 다 점상인데 뭐 오늘 전쟁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죠. 자, 지금 지수가 더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자, 선물이 30포인트 3% 빠집니다. 선물 좀 많이 빠지는데 3%면 아시아 증시 잠깐 볼까? 일본이 이틀째 빠지죠. 어제 1.3, 오늘 1.2, 합해서 2.5 빠졌네. 이틀 동안 2.5% 빠졌습니다. 2.5%. 우리나라 지금 오늘 하루에 2.5% 빠지고 있어요. 선물은 3% 빠지고 있고요. 선물 3% 이상은 저는 조금 오바스럽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장에서 선물이 3%포인트 이상 빠지는 건 조금 오바스럽다. 근거는 다른 나라를 봤을 때 대만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대만. 중국은 올랐을걸요 아마? 중국 올랐어요. 지금 추격 매수는 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안 사고 있어요. 저 오후장에 살 겁니다. 저는 종목을 오후장에 살 거고, 여러분 뭐 전쟁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지만 굳이 추격 매수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아셨으면 2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 또 보유 종목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오늘은 1순위가 뭐냐면요. 막 양봉 돌리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본인들 종목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양봉 돌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장은 기본적으로 내 종목이 우선이에요. 응? 신규 매수하는 건 그 다음이라고요. 지수가 막 올라간다? 좋은 거예요. 내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수가 반등 시도를 한다? 그래야 내가 시장을 또 타이트하게 좋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급해져서 막 추격 매수를 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굳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수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보는 거냐면 시장이 그 와중에 어느 방향을 보는지, 거래소를 보는 건지 코스닥을 보는 건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지 이런 거를 우리는 보는 거라고요. 코스닥도 지금 아마 선물이 계속 밀리니까, 선물이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계속 밀리니까 상승폭이 좀 줄어들 거라고요. 많이 줄어들었네. 지금 8포인트 올랐죠. 그러니까 22까지도 갔었다고요. 이럴 수 있어요. 추격하지 말라고. 천천히 해도 돼요. 5장에 사도 됩니다. 오늘은 5장에 사셔도 돼요. 나이대들 있으신 분들 많죠. 저희 이모들 다 본대요, 여러분. 제가 돌잔치 갔었다고 했잖아요. 이모가 둘째 이모, 셋째 이모 막 쭉쭉쭉 있는데, 아이고 우신아, 내가 맨날 네 방송 본다. 맨날 뭐 네 방송 보고 이제 채팅은 못 치지만 잘 보고 있다 뭐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그 사촌 동생이 왔어요. 사촌 동생이 이번에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인데 사촌 동생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형 방송 맨날 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주식도 안 하는데 내 방송을 왜 보냐 이랬더니, 몰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모님 있을 수 있어요. 이모님도 많이 봐요. 제 주변 지인들도 보세요. 지인들도 막 보시고 가끔 안부 전화가 오죠. 가족들도 보긴 하는데 딱 우리 엄마만 안 봐요. 우리 엄마는 안 봅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예 안 보는 거를 선택을 했죠. 예전에 제가 또 매매가 꼬이고 막 이럴 때 이제 몇몇 악플러들이 하도 지랄지랄을 해가지고 엄마가 그거 보고 상처받아서 다시는 안 본대요. 다시는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모 중에 은숙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분은 없습니다. 자, 한번 또 봅시다. 쭉쭉 볼게요. 11시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요즘 내가 잘 맞추는 건 인정한다. 여러분들이 자꾸 날 축혀 세워줄 수 있죠. 잘 맞추니까. 그리고 뭐 말만 하면 올라가냐?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언젠가 제가 말만 하면 빠지는 날이 분명 올 거거든요. 야, 저 양반은 어떻게 말만 하면 좋게만 보면 빠지냐? 뭐 이럴 수 있다고요. 그때 저를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약간 민폐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근데 제가 그 구간을 빠르게 탈피를 하려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도와주세요. 그때. 뭐 잘할 때, 와, 잘한다, 와, 대박이에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 마음 이렇게 간직해뒀다가 그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제가 빨리 그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저는 약간 마인드가 이렇게 그렇게 센 편이 아니라서 원래 성격 자체가 말랑말랑해서 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는 원래 그걸 저도 아는데 안 고쳐져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고유의 성격은 잘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안 바뀌더라고 그게.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전문가를 한 5년 6년 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스타일 사람은 아닌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전문가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했던, 뭐 경락형도 마찬가지, 항상 했던 얘기가 되게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문가 스타일이 아니라고. 기존 전문가 스타일은 진짜 아니라고. 야, 얘가 그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전문가분들 보면 되게 그런 분들 많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 무서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앞과 뒤가 다르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 그게 안 돼서. 트럼프 지상군 투입이요. 인호공업은 홀딩 해야죠. 신고가 가겠지. 지금 신고가 아닌가 이미? 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아까 20% 올랐었네. 아마 리노공업을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아른아른 거릴 거예요.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는 다 되게 결과론적인 거고요. 이론상은 뭐냐면 요 위에만 있으면 돼요. 요 위에만 위치해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항상 보면 내가 저 주식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샀으면 쭉 들고 갔겠네. 주가가 막 이렇게 가면은 이건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이런 아쉬움들이 항상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특히 신고가 종목은 진짜 정답이 없어요. 자기 그릇만큼 먹는 거예요. 자기 그릇만큼. 내 그릇이 작다고 그거를 전 비할 생각도 없어요. 저도 그릇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여기서 팔 수 있어요.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런 거는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포인트 그 퍼센테이지가 아쉬워서 익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쉬움을 제일 없애려면 뭘 해야 되냐면 분할 매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 위에 종가가 형성이 되느냐 아니냐.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진짜 올라오고 나서는 뭘 보라고 했죠? 11선 보라고 했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죠. 그럼 기준은 다 있어요. 근데 저거를 오늘 파는 사람은 잘못된 거고 그렇잖아요. 들고 있는 사람은 잘한 건가요? 알아서 하는 거죠. 각자 그 본인이 편한 만큼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매매를 불편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더 하겠지 뭐. 그런 거야. 전쟁은 하루 이틀 만에 안 끝나겠죠? 당연히 하루 이틀 만에 끝났으면 진짜 끝났어야지. 지금 뭐 한 3, 4일 되지 않았나? 전쟁은 며칠 더 가겠죠? 며칠이래. 더 가겠죠? 트럼프가 그 얘기 했던데? 뭐 4주간. 트럼프는 이제 4주간 정도 얘기했거든요? 저도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중간선거 이대로 가면 져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실 있어요. 제 생각에 트럼프의 생각은 이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전쟁을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이스라엘이 꼬셨다는 얘기도 많아요. 네타냐후도 지금 지지 기반이 되게 약하잖아요. 네타냐후도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예전에 저 프랍에 있을 때 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선물 옵션 프랍에 있었는데, 그 요즘 인터넷 보니까 프랍이란 단어를 되게 혼용하더라고요. 프랍은 뭐냐면 그냥 자기 매매하는, 자기 자본으로 자기 매매하는 조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딜러예요. 딜러. 그냥 쉽게 얘기하면 딜러예요. 이거 딴 게 아니라 보통 프랍 이러면 뭐 있어 보이죠. 그냥 선물 옵션 딜러예요. 이게 옵션 딜러인데, 딜러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펀드 매니저는 이제 그 개인들의 자금을 갖고 펀드를 운영하는 게 펀드 매니저고, 프랍에도 그 펀드가 있어요. 고유 계정 펀드. 제 펀드는 뭐였냐면 A1이었어요. AI 받내고. A1, 저는 A1 펀드였거든요. 여튼, 이때 선배가 저한테 그랬죠.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있어요. 딜러들은. 그걸 BEP라고 하지. BEP가 넘으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따르지만, 반대로 BEP가 안 되면 언제든 잘릴 수 있어요. 딜러는 약간 이렇거든요. 근데 물론 월급은 따로 나와요. 그게 이제 장점인데, 제가 BEP를 못 넘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선배가, 야, 너 이거 어차피 네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인데 질러라. 그냥 질러서 잃으면 쿨하게 그냥 딴 데 가고, 응? 네 돈 까먹는 거 없다. 어차피 너 월급 다 나온다. 잘 되면 대박 나는 거고, 질러라.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라고 이제 선배 딜러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저 그때 못 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막연하게 도박하듯이 못 지르겠더라고요. 결론은 엄청 고민 많이 했어요 이때. 심지어 선배 딜러가 자기가 대신 매매해준다고, 너 왜 이렇게 못 지르냐고, 난 너 딴 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저랑 친했거든요. 너 딴 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질러야 된다. 너 무조건 질러야 된다. 되든 안 되든. 근데 그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 얘기 지금 왜 했지? 지금 딴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남이라기보다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 남의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죠. 휴스틸도 올라오는구나. 자, 지수가 지금 선물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코스닥 이 반등폭이 좀 많이 줄고 있네요. 내가 이 얘기 하다가 나왔구나. 지금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지르고 있어.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이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약간 트럼프랑 네타냐후가 일단 지른 거예요. 왜냐면 얘네 뭐라도 변수를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지거든요. 어차피 져요. 어차피 쟤네들은 다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배팅을 한 거지. 지른 거죠. 그 배팅 사이트에서 이번에 이란하고 전쟁이 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0월달 정도에 전쟁할 것이다가 확률이 제일 높았대요. 저는 보진 않았었지만 이 얘기를 어제 그 경락이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회원들한테 전쟁
절대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해놨는데 어떡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애초에 변수지. 그걸 누가 하냐고 했더니 그 베팅 사이트 거기에 10월에 전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고. 전쟁을 모르는 거지. 전쟁 변수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인 거예요. 근데 변수기는 하나 언젠가는 전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 정도는 있었죠. 그 전조현상들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아 근데 선물이 너무 많이 빠지긴 한다 지금. 근데 개인들이 이거 어쩌려고 이러지? 거래소를 왜 이렇게 살까요 얘네들은? 뭔 돈을 이렇게 사는 거야? 맨날 조 단위로 사고 있어. 아마 저 돈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일텐데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제 미친듯이 사네 진짜. 알파고는 전쟁 100% 난다고 했어요? 데이비드 네오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놈의 돈이 뭐라고. 돈도 돈인데 아 진짜 중동에서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사실 약간 그 싸움꾼 이미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저는 종교가 또 기독교니까 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아 이스라엘 이 새끼들은 맨날 전쟁 못 일으켜서 안 달라 있다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저래도 되냐고 내가 했더니 이 집사가 이러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바리새인들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형은 또 어디서 바리새인이란 단어 하나 들었네. 그래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아는 단어들이 있죠.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여튼 이스라엘이 진짜 참 신기한 나라야. 그 나라도. 레디포스트 자리 좋았는데 오늘 반등했구나. 네, 제가 딱 기억하죠. 차트가 다 기억이 나요. 이거 자리 좋았거든요. 레디포스트입니다. 감기는 다 떨어졌죠. 예, 감기는 다 떨어졌는데 지금 사실 속이 별로 안 좋긴 해요. 어제 하도 처묵처묵 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네 어제. 어제 1차로 곱창 먹고 2차로 돈가스 먹고 3차로 위스키 먹고 4차로 우동 먹었어요. 참고로 위스키는 조금 싸게 파는 데 가서 먹었어요. 그냥 아가씨 나오는 이런 데 아니고 저희는 그런 데 안 갑니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좋은 음악 나오고 이제 그나마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돈가스를 먹는 게 아니라 돈가스를 시켰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서 돈가스를 먹었어요. 희한하게 또 위스키는 그거 먹었어요. 그거 발베니. 저 발베니 좋아해요. 저는 발베니 좋아하고 이 집사님은 이제 헤네시 좋아하죠. 곱창 맛있었어요. 곱창이 맛있었어요. 야, 근데 선물이 900도 지금 간당간당하네.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일견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수가 조금 과열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 레벨 자체가 안 그래도 너무 높았고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고 있는데
이번 이란 사태를 어떤 빌미로 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저도 약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코스피고 코스닥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나은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래도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코스피가 그래도 적당히는 해줘야 코스피로 매기가 싹 가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더 밀어버리잖아요. 코스피가 더 밀어버리면 코스닥도 반등폭이 줄어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닥도 잘 올라오다가 반등폭이 준다고요. 이제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어쩔 수 없긴 하죠. 이런 거는. 코스닥이랑 로봇주가 왜 오른 거냐고요? 시장은 지금 코스닥을 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코스닥을 올리고 싶어해요. 코스닥을 올리고 싶어해요. 그러려면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언제 올릴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코스닥은. 그래서 지금 음전했네. 코스닥 음전했네. 그러니까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만, 따라가실 필요는 없지만, 잠깐만. 뭐야? 이분은 대체 왜 전화를 한 거야? 나 지금 좀 낯익은 번호가 전화가 와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옛날에 저 증권사 다닐 때 할머니 손님이 왜 나한테 왜 전화를 했지 지금? 5년 만에 전화를 했네. 자, 아이고. 자, 16분, 17분인데 뉴스 없이 순환매 무지성으로 올릴 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지금 전쟁은 어느 정도 예견된 거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전쟁이랑 관계없이 부담이었던 거고, 코스닥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할머니. 그분 진짜 연세 많은데 40년대생인데 그분 연세가 많아요. 몇 살이야 지금? 80도 넘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에휴. 재산을 물려주려고요? 설마. 나 옛날에 그 할아버지 장례식도 내가 찾아갔었는데, 그래서 위로해드렸었는데 그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 묻는 거는 좀 부고 전화라고요? 아니 설마. 근데 나이가 진짜 많으시긴 한데 거의 90세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이제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도 주식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뭐 이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맨날 머리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숫자를 보니까 건강해지는 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주식을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 온갖 세상 만사 일들에 내가 모르려고 해도 알게 되잖아요. 모르려고 해도 와 지수 많이 밀리네.
모르려고 해도 알게 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좋죠, 그런 거. 야, 많이 밀린다, 근데, 진짜. 지금, 거래소, 거래소가 이제 많이 밀리면서, 코스닥도 좀 밀리는데, 이제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5장에 또 코스닥 위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제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거는 봐야지, 뭐. 그 거래소는 지금 좀 오바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미 오바의 레벨은 어느 정도 가 있을 정도로 좀 지나쳤죠. 지나쳤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 빠져봐야 또 11선이겠지 뭐. 많이 빠져봐야. 선물 지금 많이 밀리지만, 코스피 11선. 여기 너무 많이 팔죠. 지난주에도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게 좀 아쉽긴 하다. 코스닥이 반등했다가 밀리니까 이게 좀 아쉽기는 한데, 뭐 이러다 또 오후에 들어 올릴 수 있는 거고, 그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고, 이제 하락 종목이 많긴 해요. 근데 아까 반등할 때도 상승이 한 600개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또 300개죠. 하락 종목이 좀 많기는 해요. 많긴 한데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5%씩 빠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솔직히 하나도 안 이상. 빠져봐야 100만 닉스 20만 전자잖아요. 빠져봐야 오늘 5% 6% 빠져가지고 100만 닉스 20만 전자잖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 그러니까 빠져봐야 이 가격이잖아요. 자, 아까 뭐 지수 쭉 올라올 때도 얘기했지만 급할 건 없어요, 여러분. 지수 막 올라가서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살 기회는 다 줄 겁니다, 아마. 게다가 지금은 또 전쟁이란 변수가 생겼죠? 살 기회는 줘요. 그러니까 급하실 건 없다는 거예요. 급하실 건 없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인드셋을 하는 게 좋냐면, 다 각자 주식이 있잖아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가 잘 없잖아요. 그냥 보유 종목들 중에서 뭐는 살려가고, 뭐는 좀 종목 교체를 하던가 뭐 이런 그런 고민들을 오늘 해야 돼요. 오늘은 그거 하는 날입니다. 신규 매수도 할 수는 있는데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빠질 때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막 올라갈 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오늘 그럴 수 있는 날이거든요. 아까 특히 코스닥이 막 올라갈 때 20포인트씩 올라가고 하니까 막 급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급해봐야 본인 손해, 본인 손해. 천천히 하셔도 돼요. 특히 신규 종목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천천히 기다릴 거 다 기다리고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신규 매수는 오후에 할 거예요. 아침부터 얘기 드렸지만 저는 오전에는 일단은 볼 겁니다. 그냥 시장을. 근데 오전 다 끝났네 이제 11시 23분이네 벌써. 99만 닉스나 100만 닉스나 LG전자 겁나 빼지만 겁나 올랐잖아요. 겁나 빼봐야 13만원. 이제 11선이네. 이제 그래봐야 11선. APS 저 뭐야. 코스닥도 반등하고. 여러분 코스닥 보셔야 돼 지금은. 코스닥 보여야 되는 게 일단은 맞고요. 방향성 자체가 이번 전쟁 리스크는 누군가에겐 기회예요. 누군가에겐 기회고 이게 이제 전쟁이 며칠 갈 거냐 뭐 어디까지 이것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이거는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현금 얼마 없지 않을까 다들? 저도 현금을 굳이 움켜쥐고 있으라고 얘기를 안 했던 사람이라 현금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여전히 전 생각이 비슷해요. 굳이 현금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현금이 굳이 많을 필요는 없다. 레버리지를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레버리지를 쓰는 것과.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명히 있죠. 레버리지는. 근데 현금은 어차피 올라갈 거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갈린다고요? 아침부터 갈렸어요. 아침부터 수급이 완전 달랐어요. 코스닥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이 사요. 오늘 3,700억이나 사네. 프로그램 동반해서 사죠. 금투 사고요. 거래소는 와 이게 예전 같았으면 외국인이 3조 7천억을 판다? 와씨 우리 시장 망했다 소리 나올 만한 수급이거든요. 3조를 판대. 3조 말이 돼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원래 1조만 넘게 팔아도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난다 이런 난리가 난다고요. 진짜 역대급인 거예요. 이게 수급이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솔직히 이게 몇 조야 이게 대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매도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올해 1월달부터 외국인은 이제 얼마야 이게 32조를 팔고 있어요. 지금 2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2조를 팔았어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거 누가 샀어요? 개인하고 기관이요. 기관은 누구? 금투요. 금투는 뭐? ETF랑 연관돼 있지. 결국은 그걸 개인이 산 거예요. 외국인이 판 거를 개인이 샀어요. 평소 같으면 박살나도 진작 박살났어야지. 근데 지금은 뭐다? 유동성장이다. 유동성장이 이래서 무섭다니까요. 그냥 개인이 사도 올라가는 게 유동성장이에요. 왜냐면 개인의 자금이 끝이 없거든. 우리도 개인이고 우리는 그 자금이 한정적인데 신기하게 시장에 있는 그 슈퍼개미인지 뭔지 이놈의 개인들은 자금이 끝이 없어요. 유동성장에서는 그래요. 항상 끊임없이 들어와. 끊임없이.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팔았을 수도 있어요. 뭐 5월달에 뭐 제도 변경 관련돼서 지금 뭐 대통령도 팔았다면서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가 발생을 하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생각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돈으로 때려 만드는 거는 이거는 뭐 분석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전쟁 때문에 빠진다 이런 거 줄 필요 없어요. 딱히 줄 필요 없고 오히려 오늘 오전장에는 여러 힌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힌트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코스닥 위주로 보시면 돼요. 코스피에서 나온 건 이제 정확하게는 전자, 닉스, 현대차예요. 이제 국민 주식들이죠, 다. 전자, 닉스, 현대차. 국민 주식들. 이게 묘하게 이번에 명절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명절 때 가면 뭐 이번에 삼성전자 가지고 얼마 벌었다. 저희 고모 할머니도 하이닉스 2만원에 산 거를. 근데 이 얘기했더니 전원주가 2만원에 하이닉스를 사서 들고 있다면서요. 전원주 씨가. 전 그거는 몰랐는데 뭐 아무튼 몇십 년째 들고 계시고 뭐 이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면서요. 사촌 주식이 올라가니까 배가 아픈 거야. 너도 나도 공교롭게 딱 설 명절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 가팔라졌어요. 미친 듯이 사 진짜. 배 아픈 개인들이 많았나 봐요. 배 아픈 개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상하게 거래소만 사네? 삼전, 닉스, 현대차만 사요. 코스닥에 갈 겁니다. 코스닥에 갈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오늘 지금 이러한 변동성의 흐름이 좋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우려하지 말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거래소보단 코스닥을 좀 하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방송을 일단 주변에서 물어봐요. 너 닉스 몇 주냐고요? 닉스 다른 닉스도 많은데 이터닉스도 있고 미안합니다. 예. 전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에서 남은 시간 조금 더 진행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에서 뵐게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